최태성, 정선아의 이야기 한국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 한국사 27번째 시간. JSA 정선아입니다. 조선의 수도 한양, 종묘와 사직을 보존하소서, 오늘 부제를 그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번 시간부터 조선 왕조 500년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조선 왕조의 첫 시작. 오늘 저는 퀴즈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잘 듣고 여기서 말하는 그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 이야기. 때는 임진왜란 초기. 선조는 한양을 떠나 개성을 거쳐 평양으로 다급하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신하가 선조에게 고하였습니다. 전하, 개성에 그만 두고 온 것이 있습니다. 신하가 이렇게 고하자 선조는 엄청 놀랐고 신하들은 그때부터 주저앉아 울기 시작합니다. 대체 개성에 두고 온 그것이 뭘까요? 힌트 하나 더 들어갑니다. 두 번째 힌트입니다. 이번에는 병자호란입니다. 청나라 군사가 엄청난 속도로 한양을 향해 달려오고 있고요. 지금 그 완전 다급한 그 타이밍에 신하들이 그것을 안전한 곳으로 모시기 위해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한시가 바쁜 이 전랑 가운데 신하들이 옮긴 그것, 과연 뭘까요? 조선왕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것, 오늘 그것으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쵸, 정답은 종묘에 있는 신주입니다. 우리는 사극에서 종종 들어봤을 겁니다. 신하들이 이제 막 엎드려서 전하, 부디 종묘와 사직을 보존하소서, 전하, 종묘와 사직을 위한 결단을 내리소서, 이런 표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조선은 건국하는 그 순간부터 성리학이라고 하는 이념으로 나라를 세웠고 그 이념을 가지고 쭉 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성리학이라고 하는 이념에 맞춰서 수도 한양을 디자인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태조 이성계의 정치적 파트너 바로 정도전이 이러한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양이라고 하는 도읍을 기획한 디자이너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궁궐을 지을 때도 도성을 정하고 계획을 세울 때도 늘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성리학적인 이상국가, 그런 나라를 만들자.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도읍지 한양을 딱 정했습니다. 주위는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내부는 평평하고 넓어서 사람 살기에 아주 적합한 땅, 바로 그 땅이 한양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강이 쫙 관통해서 흐르기 때문에 교통과 생활에 더할 나위가 없었죠. 그렇게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고 궁궐 지어야겠다, 여기를 이렇게 도읍으로 삼아야겠다, 성곽을 이렇게 쌓아야겠다, 이들이 결론을 내린 후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종묘와 사직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묘와 사직은 과연 무엇일까요? 종묘와 사직을 맨날 보존하라 그러는데 과연 그건 무엇이냐? 지금부터 그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선의 메인 궁궐, 조선의 법궁이자 정궁이라고 얘기되는 게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경복궁입니다. 이 경복궁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에는 종묘를, 우측에는 사직을 두었습니다. 이걸 좌묘우사라고 해요. 그리고 바로 이 종묘는 무엇이냐? 먼저 가신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는 아주 거룩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 종묘에서 현재의 왕은 먼저 가신 왕들의 신주가 모셔져 있는 그 종묘에서 바로 그들을 위한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사직은 뭔가요?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사직은 바로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토지와 곡식이 뭐다? 그죠? 백성들의 삶을 결정하는 그 농업이 달려있는 이 토지와 곡식, 한 해의 곡식, 즉 한 해의 농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직접 왕이 제사를 지냈던 곳, 이곳이 바로 사직입니다. 바로 궁궐의 왼쪽에는 종묘를, 오른쪽에는 사직
이 두 개를 둠으로써 국왕은 먼저 가신 왕과 왕비에게는 효를 다하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 이 민의 본이 되는 민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의 번성을 빌면서 그렇게 통치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나라가 조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전쟁 한복판이다 할지라도 선왕의 신주를 모신 이 신성한 곳의 종묘의 위패만큼은 절대로 훼손될 수 없는 것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 한복판에도 그것은 소중하게 지금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묘는요, 1995년 12월 세계문화유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묘에서 치러지는 제사의 예식, 즉 종묘 제례와 이 제사 때 행했던 음악, 종묘 제례악 역시 유네스코 지정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 종묘가 등재될 수 있었던 것은요, 완전 오래돼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독특하고 귀한 유산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역사이기도 하지만 정말 유니크하다는 거죠. 어떻게 이 500년이나 갔던 왕조가 선왕의 위패를 모셔놓은 바로 이 종묘에 이것이 어떻게 아직까지 그대로 이어질 수 있냐라는 거죠. 이 종묘의 매력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시면 압니다. 일반적인 조선의 궁궐이나 성곽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 쫙 엄숙함이 제대로 느껴지고요. 실제로 지금도 이러한 종묘 제례를 재현하며 그런 행사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종묘는 어딨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종묘를 많이 가진 않거든요. 이 종묘가 어디 있느냐? 경복궁에서 가깝습니다. 그래서 경복궁 좌측 좌묘우사라고 했기 때문에 이 종로구에 위치해 있고요. 여러분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성리학의 나라 조선의 상징과도 같은 이 종묘 여러분 한번 방문해 보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종묘의 신주를 모시는 과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국왕이 죽으면요, 내관이 궁궐의 지붕 위에 올라가서 왕이 평소에 입던 골룡표 있지 않습니까? 골룡포. 이것을 북쪽을 향해 흔들면서 복, 복, 복이라고 외쳐요. 이 복을 3번 외치면 흩어져 있는 혼백이 다시 돌아온다고 믿었어요. 근데 이거 외친다고 죽은 왕이 살아납니까? 그렇진 않죠. 왕이 죽은 게 확실해지는 이 순간 이제 국상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왕이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종묘와 사직에 왕의 죽음을 알리고 시신을 관에 넣어 궁궐의 정전 서쪽 편에 빈소리 차립니다. 그리고 왕이 승하한 지 5개월쯤 지나면 드디어 장사를 치르게 되는데요. 명당이라고 하는 자리들을 골라 왕릉을 만들고요. 관을 묶고 흙을 덮어 능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왕의 신주를 왕과 왕비의 신임만을 모신 건물, 바로 혼전이라는 곳에 모셔둡니다. 이렇게 승하한 지 3년이 지나면요, 그제서야 좋은 날을 택해 이 왕의 신주를 드디어 종묘라는 곳에 옮기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국왕의 3년상, 즉 국상의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와, 정말 성리학의 나라라는 조선답게 왕과 왕비의 장례 문화는 성리학적인 그 질서에 맞게 해나갔구나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었을 것이고요. 사직은 말 그대로 토지의 신,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냄으로써 백성들의 삶의 근간이 되는 바로 그 농업의 번성을 왕이 직접 기원하면서 이 애민, 민본 이러한 정신들을 구현했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이런 나라가 조선이구나. 바로 이곳이 조선의 수도 한양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먼저 잡고 이제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국사 27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쌤 JSA 정선아였습니다.